때,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백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2페이지에서 한 57페이지까지입니다. 52에서 57페이지까지. 먼저 백제를 살펴볼게요. 자,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고구려에서 나온 거 다 알고 있지? 어렸을 때 이제 접했던 초등학교 5, 6학년 때 역사 배우지 않나? 그 외에도 막 많이 읽어봤잖아요. 책에서. 주몽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온조고 그다음에 형이 비류인가 그래. 이거 다 알고 있죠? 얘네가 이제 고구려 이제 주몽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갑자기 이제 주몽의 아들이 부여에서 오잖아. 그 깨진 칼 조각 들고 와가지고, 아빠, 제가 아빠 아들이에요. 오냐? 그래서 너 다음에 왕으로 앉힐게. 그 유리잖아, 유리. 동명성화 유리왕.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완전 찬밥신세 된 거지.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 고구려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운 게 백제야. 처음에 얘는 미추홀이라는 데를 갔다 그랬잖아. 미추홀. 미추홀이 지금의 뭐 인천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산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되게 서해안이잖아. 서해안은 뻘이 많잖아.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고 밀물, 썰물 이런 거. 그러니까 뻘이 되게 많아서 살기가 되게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안 되고 얘는 바로 이제 한강 그러니까 지금의 뭐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는데 뭐 하남시인지 아니면 몽촌토성, 뭐 풍납토성 있는데 그쪽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에다가 한강에다가 이제 도읍을 정해. 이 친구가 이제 백제를 건국하지. 자, 그래서 좀 BC 18년, 18년인데 이거를 기원전, 다시 복습해보면 기원전 1세기라고 할 수 있어. 기원전 100년에서 1년 사이니까. 이때 이제 나라를 건국합니다. 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자, 얘네들 어디서 왔다고? 그래서 프롬 고구려. 고구려에서 온 거예요.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이민들하고 한강이라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원래 토착민들이 당연히 살고 있었겠지. 얘기했잖아. 전성기, 4세기 전성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인데 이 친구들이 왜 전성기를 맞이했냐면 한강의 주인이 됐을 때 전성기를 맞이하거든. 그러니까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때에 따라서 나라의 구분이 완전 갈리거든. 그래서 한강이 너무 좋은 땅이야. 거기 당연히 토착민이 살고 있었겠지. 고구려에서 내려온 애들 온조 비류가 있고 특히 온조죠. 얘네랑 한강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하고 연합해서 만들었대. 그게 백제야.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하남 위례성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한번 찾아봐. 이거 찾아서 논문 쓰면 대학 그냥 갈 수 있을 거야. 자, 이거 증거가 있어. 얘네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증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무덤이 비슷해. 무덤이 서울에 이제 송파에 가면 이제 백제의 무덤이 있어. 무덤이 있는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야. 근데 이게 고구려에서도 있거든. 고구려에서도 뭐 장군총이라고도 있고, 아무튼 고구려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야. 지린성, 지금의 이제 지린성 지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이제 고구려 거거든. 무덤이라는 것은 양식을 잘 안 바꿔. 되게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계단처럼 돌무지, 돌을 쌓았다는 얘기야. 계단처럼 쌓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땅이잖아? 그러면 돌 이렇게 쌓은 거야. 이렇게 무덤. 백제, 고구려 가면 이제 장군총도 이렇게 돼 있고, 고구려 무덤들이 이렇게 돼 있어. 초기지만. 나중에 무덤 스타일 바뀌어.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해줄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백제는 막 여러 가지 무덤들이 나와. 뭐 벽돌 무덤도 나오고. 자, 요런 무덤 스타일이 서울 송파에 가면은 이게 있어. 송파에 가면 있고 이제 고구려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맞구나. 얘네가 내려온 게 맞구나. 고구려 유민들이 내려와서 한강 유형 토착민들하고 만드는 게 백제구나. 이게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백제 왕실들이 썼던 난 전주 이씨거든. 뭐 강씨, 전씨, 양씨 막 있을 수 있잖아. 성이 부여씨였어, 부여씨. 자, 부여씨라는 것은 부여에서 왔다는 얘기야. 근데, 자, 고구려 주몽은 부여에서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여에서부터 같은 부여의 그런 민족인 거지. 부여의 족속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얘네들 끝까지 부여씨라고 했거든. 백제는. 고구려는 이제 고씨로 바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증거가 여기는 쓰진 않았는데, 나중에 백제 왕 중에 이때 4세기 때 근초광이 전성기지만 또 전성기 왕이 등장해. 6세기 때 살짝 전성기지. 성왕이라는 왕이 이제 이따 배울 거야. 성왕이라는 왕이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꿔. 남부여.
남부여. 이게 백제가 고구려에서 온 애들이 맞구나. 증거들이 되는 거지. 세 번째로는 삼국사기 건국 이야기가 나와. 삼국사기에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지. 세 가지 정도가 된다. 또는 네 가지. 자, 이제 백제, 이제 대충 처음에 시작을 살펴봤고, 건국을 살펴봤고, 자, 백제는 원래 마한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마한, 변한, 진한을 합해서 우리가 사만이라 그런다 그랬어. 근데 그 마한에는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 백제국이야. 그 마한의 짱이 원래는 목지국이라는 나라였어. 목지국 쓰진 않을게요. 목지국인데 얘가 짱이었는데 나중에 약해지고 이제 백제국이 되게 커지는 거야.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지국이 강했던 나라거든. 사만을 거의 총괄했던 나라인데 걔가 이제 낭랑 밑에 이제 대방이라고 있는데 낭랑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의 식민지로 했던 지방 정권 같은 거 그런 개념인데 걔네한테 막 덤비다가 대지게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목지국이 세력이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뜬 거야, 백제국이. 자, 3세기 때 가면, 자, 이제 3세기로 가게. 3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고이왕이야. 중요한 왕이야. 교과서에도 나오고, 고이왕. 고이왕. 고이왕은 나라의 기틀을 이제 잡는 역할을 할 거야. 우리가 고대 국가의 특징을 배웠잖아. 고대 국가의 특징 첫 번째, 왕권 강화. 두 번째, 율령 반포. 세 번째, 불교 수용, 영토 확장.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여기서 다 들어갈 거야. 첫 번째, 고이왕인데 고이왕은 먼저 한강을 먼저 장악했어. 한강. 이게 미리 지도를 그려놨는데, 보일려나 모르겠다. 여기다가 그릴게. 보일려나? 되게 너무 우리나라가 홀쭉해서 다이어트 한 것 같아. 자, 여기 이제 백제인데, 백제는 여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다 아우르거든. 근데 여기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라 일단 한강 지역만 장악한 거야. 한강 지역만. 목지국의 힘이 되게 약해진 틈을 타서 또 이제 목지국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 고이왕은 일단 이제 국가의 기틀을 먼저 마련할 거야. 자, 기틀 중에서 첫 번째로 관등제라는 걸 마련해. 관등이라는 것은 신하들을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6명의 좌평,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장관, 6명의 좌평들을 만들고 16개의 등급을 만들어. 우리 공무원 하면은 대통령 1등급, 1급인가? 그래서 쭉 10급까지 있잖아. 9급까지 있는 것 같지만 10급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쭉 공무원 서열 나열하는 것처럼 16개의 등급으로 신하들을 나눠버린 거야. 자, 나눴어. 구분해야 되잖아. 구분 뭐로 할 거야? 옷으로 하는 거야. 옷. 그래서 관복제도 마련한다. 그래서 고유왕은 관등제, 관복제래. 옷 색깔이 자색, 비색, 청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또 하나, 이건 쓰진 않았지만, 고이왕 때는 이제 나름 왕권이 강화돼가지고, 부자 상속까지는 아니고, 형제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왕권이 되게 강화됐다라는 증거가 되겠지. 이거 화면 볼 때 되게 답답하겠다. 그치? 마스크를 계속 이래가지고. 얼굴이 커가지고 마스크가 자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또 소리가 먹을 텐데. 자, 넘어갈게. 자, 근초고왕이야. 근초고왕은 4세기 때 인물이야. 4세기 전성기는 백제라 그랬고, 그 왕은 근초고왕, 초고 근초고왕. 굉장히 중요해.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 아저씨는. 자, 근초고왕은 이제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돼.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 이 친구가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라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왕권이 강하니까 신하들이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야. 말도 잘 듣고. 그런 개념이야. 왕권이 강화됐다는 특징 하나, 부자 상속. 아빠에서 아들로 왕권을 이제 물려준 거, 세습한 거지.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때가 전성기였어. 전성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되게 좋은 일 있으면 SNS 막 남기잖아. 내가 막 시험에 떨어졌어. 아직 그런 거, 이제 곧 있으면 그런 때가 와. 얼마 멀지 않았어. 고등학교면 내년이죠? 내년 한 2학기 때 되면 막 울상인 애들도 있고 되게 즐거운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도 아니고 한 4년 반 정도 되면 대학에 있어서 이제 애들이 갈릴 거 아니야. 그때 막 나는 사실 서울대 갈 실력이 아닌데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서울대 갔어. 이 얘기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정시가 늘어났어. 정시가 40%로 늘어났대. 대학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가장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수시라 그래. 수시는 내신 성적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잘해야 되고, 시험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 좀 좋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 좋아야 돼.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학교 성적으로 가는 거야. 그게 수시라 그래.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지만, 근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수시, 두 번째는 정시야. 정시는 그냥 깔끔하게 수능 시험 보고 가는 거야. 근데 보통 너네들
언니 오빠들이나 이제 삼촌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수능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수능 세대였거든. 그렇게 모르겠어. 수능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어려울 수 있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때까지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수능이니까 99%가 다 수능으로 가니까 그냥 이제 고3 때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그냥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1등급 찍으면 그냥 좋은 데 가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 정시가 계속 비율이 낮아졌었어. 막 30% 깨져가지고 27%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수능인가? 내년부터인가? 40%로 늘어난 거야. 정시로 뽑는 거, 수능으로 뽑는 게 40%가 늘어난대. 그러면 너희들 같은 경우는 내신만 준비할 수는 없는 거야. 수능도 준비를 해야 돼. 공부라는 걸 해야 되겠지. 뭔 얘기다 전성기 얘기하다 나왔구나. 근데 공부라는 거를 이제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예전에 사실 이제 40%라고 하잖아. 그럼 실제적으로는 반절이야. 50%라고.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정시가 30%대일 때, 그러니까 물가 작년이지? 재작년 27%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실제적으로 정시는 40%였어. 왜 그러냐면, 수시는 그냥 학교 시험 자체,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다? 고등학교라고 얘기해도 되나? 옆에 이제 화성고라고 있어. 화성고? 세마고인가? 세마고 공부 잘하지. 세마고 전교 1등하고 어디 막 듣지도 못했어. 막 어디 시골에 있는 애, 그리고 막 좋은 학교도 아니야. 근데 거기도 1등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걔랑 세마고 1등이랑 이제 시험을 보러, 이제 그 수시로 이제 지원을 했어.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못 믿겠다 이거지. 세마고에는 믿을 수 있는데 얘를 뽑아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면접에서 이제 갈라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지원자들 중에 다 각 학교의 1등급이겠지만, 각 학교에서 1등을 한 애들이겠지만, 막상 보면 면접 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겠지, 당연히. 모든 고등학교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다 좋은 일반 고등학교. 근데 다 편차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뽑는 거야. 수시에서 사실은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가 1000명을 뽑겠어, 수시를. 근데 마음에 드는 애가 500명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그 500명은 정시로 2월 시켜. 그래서 매년 2월 시키는 퍼센테이지, 2월 시키는 인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실제 정시가 30%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40%였어, 40%. 실제 현장에서는. 수시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를 2월 시키니까. 물론 지방에 있는 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그렇게 한단 말이야. 왜? 똑똑한 애 뽑고 싶거든. 그러지 않을까, 학교 입장에서? 좋은 애 뽑고 싶은 거야. 막상 뽑아놨더니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 뽑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정시를 좀 늘린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 근데 내가 수능을 봤어. 근데 수능을 봤는데 사실은 1등급이 나올 성적이 아닌데 어떻게 진짜 우연히 잘 찍어가지고 1등급이 나와서 서울대 갔단 말이야. 그럼 기분이 너무 좋지.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SNS에 남겨야 될 거 아니야. 페이북이나 인스타에다 막 남길 거 아니야. 자랑질 할 거 아니야. 똑같아. 이때도 나라가 전성기야. 되게 잘 나가다 보니까 남기는 거야. 역사서, 고흥이라는 사람 시켜서 역사책을 만들어, 서기. 그러니까 나라가 잘 나갈 때 우리나라 최고다라는 역사책을 만드는 거예요. 고구려도 전성기 때 만들어. 전성기가 2번 있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전성기 배운 거야. 광개토대왕 장수왕. 물론 역사서가 있었겠지. 근데 지금 전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7세기 때 영양왕이라고 나와. 이름이 되게 영양스럽지. 영양왕. 그때 또 거기도 이제 역사책이 나와. 역사책을 쓰거든.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자, 그리고 또 하나. 근초광은 일본에다가도 되게 좋은 일을 해. 일본이 이제 그거는 가야 할 때 할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기 한반도 밑에 임나 일본 부설이라 그래. 임나는 옛날 가야 이름이거든. 거기를 얘네들이 정벌 했었다고 하는데, 지배했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일본이 이때 통일된 국가도 없었고, 일단 중요한 건 철이 없었어. 철이 없어가지고 가야에서 막 철을 맨날 수입해 갔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와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랑 똑같아. 어디 나라로 갈까? 되게 가난한 나라 있지, 소말리아라고, 소말리아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고, 소말리아가 미국을 점령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믿겠니? 야, 어제 너 뉴스 봤어? 네. 어제 유튜브 봤어? 했더니 어떤 유튜버가 소말리아가 미국을 점령했대. 믿겠냐고. 안 믿잖아. 똑같은 거야. 이때 일본은 되게 낙후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초광이 일본에다가 아지끼라는 사람을 파견해. 아지끼, 그다음 왕인이라는 사람 파견해. 자, 아지끼는 일본에다 뭐 전해주냐면, 나중에 문화파트 때 한 번 더 할 거야. 한자를 가르쳐줘, 한자. 그러니까 아직 글도 몰라. 야, 근데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가야를 점령했다고? 그 있을 수가 없지. 글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나랑 싸웠는데 내가 졌어. 믿겠니? 안 믿잖아. 자, 그 다음에 왕인이. 이 왕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자는 이제 전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어려운 천자문.
그다음에 노너 이런 책들을 전해줬어. 좀 한자로는 어렵겠지만 노너 한번 나중에 읽어봐. 좀 다 번역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책이야. 노너 되게 인생의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야. 이런 것들 전해줬어. 왕인.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문화파트 가면 한 번 더 해줄게. 그 다음에 이 근초고왕이 일본 왕한테 칠지도라는 검을 전해줘. 지금 이제 일본에 있거든. 근데 이게 좀 마모돼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대. 그래도 글씨를 탁본해서 본 결과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일본 애들한테 제후라고 불렀어. 제후. 그러니까 후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후는 왕 밑에, 왕보다 좀 낮은 애들한테 칭하는 호칭이거든. 그래서 이 후, 내가 제후한테 이거 하사하노라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한테 하사해 준 거야. 근데 일본은 자꾸 우리나라가 이걸 봉헌했대. 높은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걸로 봉헌했대. 여기 명백히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는데, 칠지도. 안 보여줄 걸 지금 가면. 옛날 일본 가봤는데, 물론 여기 간 건 아니고 놀러 갔지만, 안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근초고왕 되게 특징 많죠? 부자상속 왕권이 강화됐어. 전성기야. 그래서 역사책을 썼어. 고흥이라는 아저씨가 석이라는 책을 썼고, 일본, 낙후된. 백제는 일본하고 친해. 사실, 일본의 천황의 몸 안에 흐르는 피, 그러니까 이제 백제인의 피가 흐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천황이 직접 그렇게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제는 일본하고 되게 가까웠어. 가야하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 아직기를 파견해서 한자 전해주고 왕인 파견해가지고 천자문이나 논어 같은 거를 이제 전해줬지. 그 다음에 이제 칠지도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근초광이 이제 얘네가 성이 8개 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이 쓰는 성이겠지. 일반 평민들은 성이 없었어. 이름 자체도 거의 없었을걸. 그래서 이제 왕비족, 그 성 8개 귀족들 성 중에 얘네들이 다툼을 할 수 있잖아요. 서열을 매겨야 되잖아요. 이미 서열은 고유왕 때 매겼지만. 그래서 이제 진시성을 가진, 여러분들 진시 있네, 진시. 진시는 왕비족 성이었어. 백제 때, 진시. 얘네들을 왕비족으로 인정합니다. 자, 근초고왕 때. 자, 근초고왕 전성기야. 전성기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래서 막 외부로 진출했잖아. 여기도 이제 진출해. 진출 및 교류라고 써놨는데, 자, 보면 백제가, 일단 외부로 나가는 거 먼저 할게. 첫 번째로는 여기 요서,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요서가 어딘지. 요서까지 이제 진출했대. 요서로 진출했고, 여기 산둥반도야. 산둥반도까지 진출했고, 이 동지는 백제하고 되게 친한 나라야. 자, 동지는 뭐냐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중국이 원래 한나라였잖아. 한나라까지는 알지. 자, 한나라. 전국시대, 그 다음 그걸 통일한 진나라. 진나라 한 18년인가? 만에 망하고 21년인가? 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해. 근데 한나라도 이제 망해. 한나라, 신나라, 다시 한나라 이렇게 등장하는데 한나라도 갈려. 이제 새 나라로 갈려. 그게 처음에 위나라는 조조, 그 다음에 촉,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라고 손권 이런데 여기서 짱이 위나라가 먼저, 총나라를 점령해. 총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진으로 바꿔. 진. 정확히 얘기하면 서진인데, 쓸까? 서진? 이서진? 아무튼 서진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오나라도 이제 멸망시켜. 얘만 짱이야, 이제 얘만. 진나라. 그래서 이러고 이제 짱 되면 좋은데, 이때 위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진나라를 막 몰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동진이야. 동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위에서 오랑캐 5개의 민족이 내려오거든. 그래서 호라 그래. 오호. 호가 오랑캐 호자야. 오랑. 그래서 병자 호란. 그래서 호는 오랑캐야. 병자년에 오랑캐가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다 해서 병자 호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5개의 오랑캐가 내려와서 중국에 16개의 나라를 세워.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북방민족이잖아. 오리지널 중국인이 아니야. 얘네가 오리지널 중국인이야. 한족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이제 동진이야. 여기 동진. 나중에 동진이 송나라로 바뀌고, 양나라로 바뀌고, 송제 양나라로 바뀌고, 송제 양진나라로 이렇게 바뀌어. 이게 좀 복잡하지?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이따가 이 나라는 또 중요해서 그래. 이 나라랑 또 백제의 어떤 왕이랑 되게 친하거든. 자, 5, 16국도 또 이렇게 갈려. 그래서 얘네들은 동쪽, 서쪽으로 갈려 또 얘네들끼리. 친하겠니? 쳐들어온 애들끼리. 깡패들이 친하길 리가 없잖아. 있는데 이 동이는 또 나라 이름 바꿔. 서위도 바꾸고. 얘는 북제. 얘는 북주로 이렇게 나라 이름 바꾼단 말이야. 자, 얘가 짱 먹어. 얘가 얘 없애고, 진나라도 없애고, 이제 북주만 남아. 얘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잖아. 그래서 나라 이름을 수나라라고 바꿨어. 수나라. 589년에 중국을 다시 다 통일한 거야. 엄청 혼란했던, 몇백 년 동안 혼란했던 거. 어쩌다 보니 이제 중국사를 잠깐 했네. 개괄이야. 왜냐면 여기 나오니까 그래. 동진. 그러니까 오리지널 중국 애들하고 친했던 거야. 이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북쪽은 되게 혼란스러웠어. 지금 우리나라 북한처럼. 근데 결국 얘가 이겼네. 자, 넘어갈게. 동진하고 되게 친했어. 동진하고는 진출했다기보다 교류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있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백제의 근초고왕, 특히 정확히 하면 그 아들이 쏜 화살에 맞고 이제 죽잖아. 그 있지. 백제 평양성 전투라고 하는 거 여기 있지. 여기. 엄청 많아.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군데 진출했고, 고구려도 진출했고, 그 다음에 밑에 마한. 자, 마한. 예전 여기 고이왕 때는 한강 정도만 장악했지만, 이 백제는 여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다 경상도까지 다 이게 통치한다면 경상도? 경상도도 뭐 신라 빼고는 거의 다 통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먹은 거야. 되게 강한 거지. 자, 마한. 마한을 다 정복해서 이제 진짜 이제 마한도 없는 거지. 그냥 백제만 남는 거야. 그다음에 가야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해. 그러니까 가야도 때려버려. 7개의 가야를 병합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 근데 이때 여기를 공격했던 애가 목라근지라는 신하가 있어. 백제의 신하. 근데 이 신하가 이제 이 신하는 뭐 여기 이제 공이 되게 큰 신하지. 근데 이 신하의 후손들이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거든. 큐슈인가? 건너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당시에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넘어갈게요. 되게 중요하지. 그다음 일본 큐슈까지 이제 진출했다라는 거. 큐슈. 여기도 규슈라고 썼네. 규슈나 큐슈나 다 똑같아. 이렇게 이제 백제의 근초고왕 엄청났지.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정점 한번 찍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다고. 자, 내려가. 자, 그 전에 근데 여기 보면은 왕권 강화도 있어. 왕권 강화 뭐 부자상속이라든가 뭐 전성기니까 왕권 강화, 영토 확장 있지. 당연히 영토 확장 있고 율령반포 여기 고이왕 때 관등제, 관복제 같은 거 있단 말이야. 근데 불교공이 하나 빠졌네. 그건 이제 다음에 친유왕 때 하는 거야. 친유왕은 너무 고맙게도 공부할 게 이 아저씨가 해준 게 하나밖에 없어. 너무 고맙지 않니 공부하게? 불교를 공인한 일밖에 없단 말이야. 자, 불교는 인도에서 발현된 그런 종교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들어올 때 동진 또 나오네. 동진 여기 있지. 여기 동진.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와서 전해졌단 말이야. 이름 외우기 되게 힘들잖아. 벌써 2명 있지. 고구려에서는 순도가 있었잖아. 전진의 순도. 근데 백제에서는 동진의 마라난타가 왔어. 근데 이렇게 외울 때 선생님도 이거 외우는 거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승려가 내가 만든 말이야 그냥. 승려가 여기까지 오려면 뭐 배 타고도 올 수 있지만 걸어서 온다고 치자. 근데 승려 혼자 오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꼬봉이라고 해야 되나? 신하들 같이 올 거 아니야. 걸어올 때 자꾸 말을 안 타는 거야. 말 타면 빠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지. 안 타고 그냥 걷는 거야. 했더니 스님 말은 타셔야죠. 했더니 나는 말은 안 타. 나는 말은 안 타. 말은 안 타. 나는 말은 안 타. 왜 말을 안 탑니까? 말도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니? 난 그냥 걸을래. 말은 안 타. 거짓말이야.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말은 안 타.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할게. 이제 우리 4세기 근초고왕, 친유왕까지 살펴봤고, 근초고왕 때 이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이제 죽였다 그랬잖아. 평양성 전투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구려는 이제 절치부심하고 이제 이를 갈았겠지. 이를 갈아서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제 백제를 쳐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백제는 위기지, 위기. 자, 위기야. 자, 이제 비유왕이라고, 사실 왕 이름 몰라도 돼. 근데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낮에 동맹 맺었다라는 거 우리 고구려 장수왕 때 배웠잖아.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이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을 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니까 427년에 옮겼거든. 그래서 5년 후에, 6년 후에 얘네가 이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백제만의 힘으로. 왜냐면 장수왕의 아빠에 대한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광개도 대왕. 전성기였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밑으로 내려왔네?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신라와 이제 손을 잡은 거지. 신라. 이때 신라왕은 누일지왕이야. 누일지왕. 백제는 비유왕이고, 낮에 동맹을 맺었다. 왕 이름 몰라야 돼. 그냥 이 사건 저번에 장수왕 때 같이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계로왕 이야기도 사실은 장수왕 때 했지. 자, 계로왕. 괴롭게 죽었다라는 거. 계로왕이 국서를 나라에 편지를 보냈다 그랬잖아. 어디에? 부기한테. 부기는 중국이 아까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좀 이렇게 보여줬었잖아. 그때 5호 16국. 그러니까 위에 북쪽에 있었던 애들이야. 북이야. 잠깐 통일했던 애가 나와. 북이.
여기 이제 잠깐 통일하다 보니까 되게 강하다고 생각한 거지. 보냈는데 이 부기가 그대로 그 편지를 장수왕한테 갖다 주는 바람에 장수왕이 빡쳐가지고 내려와서 게르망을 죽여버렸지. 그리고 이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라 그래. 한성 또는 한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뺏어버린 거지. 자, 한성을 뺏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옮긴 데가 웅진이라고 있어. 웅진 코웨이, 웅진 여기 있네. 웅진 문주왕 이름 몰라도 돼. 근데 웅진으로 천도했다라는 게 더 중요해. 어딨니?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한 번 또 옮길 거거든. 수도. 아, 이걸 따로 쓸까? 따로 쓰지 말고 백제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쓸게. 백제의 이제 수도라고 할게. 수도. 백제의 수도야. 처음에는 한성이 있었어. 서울 한강이 있었는데 옮겼지.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공주라고 얘기하는 웅진으로 옮깁니다. 웅진. 자, 웅진으로 옮겼어.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잘 봐봐. 왕이 이제 문주왕의 아빠 이제 죽임 당하고 나서 보면 너무 이제 신하들 보기에는 우습잖아. 아, 저게 뭐 왕이라고. 얘도 왕권이 엄청 약해질 수밖에 없어. 아유, 나라 운영을 졌다이로 해가지고는 왕이 죽고 이게 뭐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안 따른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로 옮겨갔잖아. 웅진에 있는 사람들도 안 좋겠지. 자기네들끼리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 정부가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네들 권위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었어. 자, 이때 다시 왕권을 강화시켜 보려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동성왕이야. 동성왕.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다. 동성왕, 무령왕, 성왕 다 중요해. 자, 동성왕 진짜 중요한데, 자, 동성왕은 이제 자기 떨어지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나제 동맹을 다시 또 맺어. 이미 맺었었지만 이때 사실은 신라가 도와주러 오지 않거든. 물론 이제 오기는 왔는데 이미 늦었다라고는 얘기해. 실제로 왔겠니? 막 천천히 달렸겠지. 고구려 무서우니까. 나제 동맹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키는 가장 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동성왕하고 이때 신라 왕이 소지야. 소지섭? 소지. 근데 소지가 직접 자기 딸을 주지 않고 자기 신하, 비지의 딸을 주거든. 속인 거지. 아무튼 결혼 동맹을 한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왕권을 강화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얘네들이 물론 맞아. 왕권을 강화시킨 것도 어느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얘네들의 진짜 적은 누구야? 고구려잖아. 고구려가 또 언제 내려와가지고 없앨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방비로, 고구려에 대한 그런 방어막으로 신라하고 다시 손잡은 거지 않을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에도 사실 그렇게 나와 있고, 나제 동맹을 강화해.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남조하고 다시 국교를 재개해. 이건 잘 몰라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래 중국과 친하니까. 남조라는 것은 중국이 북쪽,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 위진, 남북조 할 때 남쪽. 그러니까 오리지널 중국에 있는 애들, 동진, 송제, 양진 얘네들 중국. 자, 이때 동성왕 때는 탐나. 지금 탐나라는 말은 지금은 제주도야. 제주도에 옛날엔 탐나라 그랬거든. 되게 제주도 살기 좋잖아. 탐나야. 탐나를 복속시켰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지. 거의 외국이었어. 그래서 제주도 방언을 제대로 하는 애들 만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잖아. 내 친구도 있거든. 군대에서 만나네. 별명이 똥인데, 편지에서 군대에 있을 때 똥을 싸가지고, 그거를, 탐나를 복속했고, 이 친구는, 이 아저씨 때는 한성에서 같이 내려온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귀족들이 얘네 할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봤어. 아유, 저게 왕이라고 막 이렇게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권을 되게 안 섰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게 여기 있어, 여기. 웅진에 있었던, 그러니까 웅진으로 지금 내려갔잖아. 공주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시키는 거야. 왜? 기존에서 한성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은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같고, 이거는 최태성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고구려를 막으려는, 고구려를 방비하려는 차원인 것 같아. 자, 웅진 세력을 등용을 하는데, 이때 웅진에 있었던 토착민들의 성이 뭐였냐면 연시, 백시, 사시야. 연시, 백시, 사시. 친구들 있네. 연정은 1박 2일에 나오는 애 있지. 연시. 또 백시 누가 있을까? 백종원 아저씨인데, 백종원. 백종원 아저씨도 고향이 충청도지 않을까? 충청도? 여기가 고향인 거야. 얘네들 그 다음에 사시. 사시 훌륭하신 분이지. 자, 사시. 얘네들을 웅진 세력들을 귀족으로 이제 등용을 한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근초광 때 왕비족으로 만들었던 진시잖아. 진시 또는 해씨들이 있어. 얘네들이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이야. 한성에 있었던 귀족들. 원래 백제에 8개의 귀족인 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진짜 열받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왕을 되게 무시를 많이 했거든. 이거를 견제하려고 웅진에 있었던 연시, 백시, 백종원 아저씨,
사실을 이제 등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짜증나겠지. 그래서 백가라는 애가 난을 일으켜서 얘를 암살해버립니다. 동성왕. 와, 진짜 불행하게 죽는 거죠. 왕인데. 암살당해서 죽는 거야. 자, 6세기 가면, 그냥 5세기. 우리가 이거 같이 공부해야 돼. 계로왕 정도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5세기의 전성기는 고구려였지. 고구려의 전성기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5세기 하면 보통 우리가 고구려 문제를, 5세기 때네? 그럼 고구려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하자면 돌려가지고 역으로 백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 그 5세기 전성기인 고구려 시대, 고구려가 전성기였던 시대에 백제는 또는 신라도 할 수 있겠지. 내무랑이라는 왕이 나오잖아. 마이 워터 킹. 다음 시간에 이제 신라 배울 텐데 그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6세기로 갔어요. 이제 백제도 어떻게든 다시 좀 부흥해 보려고, 다시 또 살아보려고, 기사회생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라는 왕이 나와. 무령왕. 이 아저씨도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 동성왕이 죽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거 다 처리해버리죠. 다 처리하고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서도 되게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고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잠재우려고 일단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뭐 세금을 삭감해주든지 백성들 좀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해야 좀 안정이 돼야 국가에 대한 걱정을 덜하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민생 안정 정책을 합니다. 되게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방이 22단로라고 해서 사실 특수행정 구역 같은 곳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방이 22개가 있어. 이게 원래 귀족들이 당연히 통치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왕족들을 거기에 파견해 버리는 거야. 왕족들을. 그럼 이제 왕의 말을 잘 듣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을 통제하는 게 강화됐다는 얘기잖아. 지방에서 말 안 듣는 귀족들, 그걸 통제하는 거야. 왕족을 파견해서. 그러니까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있는 거 보이는 거지. 백성들은 안정시키고 귀족들은 견제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야. 여전히 양나라는 그 중국의 남쪽에 오리지널 중국을 얘기한다 그랬어.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있거든. 양나라랑 교류했어. 교류했다는 증거가 있냐? 있어. 1970년대인가 발굴된 건데 박정희 정권 때네. 이때 무덤이 하나 발견돼. 벽돌 무덤이거든. 근데 이게 무령왕릉이라 그래. 되게 유명하잖아. 한번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안 가본 친구들 한번 꼭 가봐. 우리 때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너 이제 올해 24살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어, 실제로. 실제. 들어가서 실제 봤단 말이야, 그 유물들을. 지금은 아마 다르게 해놨을 거야. 모조품들을 해놓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안에 가면, 뭐 오수전, 일본의 금송, 뭐 지석이라고 해서 돌에다가 이제 글 써놓은 거야. 무덤의 주인 내용들이 있고, 석수, 이제 괴물같이 생긴, 뭐 그런 조그마한 귀여운, 괴물같이 귀여운, 아무튼 그 동물이 있고, 그래. 돌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진짜 유명하거든. 이거 잠깐 설명할게. 자, 벽돌 무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냐? 없었어. 왜냐하면 벽돌을 하려면 흙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흙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상식으로 알면 그 탑이라고 할게. 탑. 우리나라, 중국, 일본하고 비교해 볼게. 자, 중국의 탑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 탑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재료가 많은 걸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흙이 되게 많잖아. 황허강도 그리고 양쯔강도 그리고 특히 황허강 유역에 흙이 되게 좋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워서 만든 거야. 탑. 그래서 그걸 전탑이라 그래. 벽돌탑이야. 벽돌탑. 그러니까 벽돌로 만든 탑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이제 화강암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석탑, 돌로 만든 석탑. 일본은 해풍을 맞은 되게 튼튼한 나무들이 있대. 그래서 얘네들은 목탑이 되게 많아. 목탑. 보통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아. 중국에는 벽돌탑이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석탑, 화강암이 많고 일본은 목탑이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벽돌은 희한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벽돌이 일본 중국에서 수입해왔다.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오수전은 그 한나라 때도 있었지만 양나라에서도 쓰는 화폐야. 자, 또 역시 일본에다가도 또 이제 뭐를 전해준단 말이야. 그때 고안무 아저씨, 그 다음에 단양이 아저씨가 일본의 유교 경전. 이 전에 많이 전해줬잖아. 그 근초고왕 때, 왕인 또는 아직기가 한자를 전해주고 왕인은 논어, 천자문 같은 걸 해줬어. 이제 이미 글은 많이 알고 있겠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유교 경전을 이 아저씨, 고안무, 단양이가 전해줬다.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뭔가 백제스럽지? 일본에 가면 고양이 되게 많아. 이거 봤니? 이렇게 일본에 가면 조그만한 인형인데 고양이 인형 이런 거 있다고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어. 되게 무서워. 가면 집에 진짜 많아. 일본에 가보면. 여행 갔을 때, 내가 난 동네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도쿄 시내에서
조금 더 이제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간 다음에 동네를 막 걸었다 갔단 말이야.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질 무렵쯤 되면은 되게 스산한 느낌이 들어, 일본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디스하는 거 아니고. 디스하는 건가? 아무튼 거기 이렇게 걷다 보면 집 밖에도 그렇고 인형들을 이렇게 많이 해놔. 특히 고양이 인형 뭐 진짜 많아 이러고. 이렇게 웃고 있어. 진짜 무서워. 그 스산할 때 혼자 그 거리를 걸을 때 그런 거 본다고 생각해봐. 무섭단 말이야. 무령왕 되게 중요해. 무령왕 하면 22담로 되게 잡고 가야 되고, 양나라랑 친했고 무령왕릉 라는 거. 일본 금송 나무야. 나무 목과 같은 거. 그 나무과는 일본의 나무로 했대. 나무가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자, 일본에다가 또 고안무 단양이를 이제 파견해서 유교 경전을 전달해줬다. 이거는 상공문화 때 다시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령왕릉 때 이제 다시 조금 왕권을 강화시켰어. 자,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마련해야 돼. 이제 고구려 복수도 해야 되잖아. 우리 성왕이 등장해. 성왕 진짜 훌륭한 왕이야. 자, 성왕은 일단 수도를 사비로 옮겨. 왜냐면 공주가 되게 작아. 공주 한번 지금 코로나 끝나면 한번 꼭 가봐.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고 있는데 작지만 되게 예쁜 성이거든. 좋아. 선생님이 한 재작년 한 3년 전인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좋아. 성 이렇게 높잖아. 성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절벽이야. 넘어갈게. 자, 이 나라들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로 옮겼고 다시 사비로 옮겨. 자, 사비는 지금의 충청도 부여. 그지? 옛날 저 만주에 있는 부여 말고 행정구역상 지금 현재 충청도에 있는 부여 지역이야. 이제 사비로 수도로 옮겨. 총 3번 옮겼네. 이거 백제. 되게 중요해. 왜 옮겼는지도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는 다시 제2의 중흥기를 마련하려고 수도를 옮긴 거야. 수도로 옮긴 걸 천도라고 한다 그랬어. 나라 이름도 바꿔. 나라 이름도 남쪽에 있는 부여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우리가 부여의 큰아들격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여라고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니? 정당들, 정치 뭐 관심 없겠지만 지금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인가? 당 이름이 계속 바뀌어. 바뀌는 이유가 뭐 잘 나가는데 바꾸진 않잖아. 그치? 뭔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름부터 바뀌는 거야. 우리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꾸듯이 얘네도 나라 이름 바꾼 거야. 이름만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치? 사람이 바뀌든지 정책, 이런 훌륭한 정책들을 내놓는 멍청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나라 이름 바꾸고 수도로 천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 정치인들과는 좀 달라. 현재 정치인들과는 중앙하고 지방을 다시 재정비했단 말이야. 자, 중앙은 22개의 부서, 22개의 관청을 새로 만들어.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밑에 행정하는 일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드는 거야. 뭐 교육부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러 가지 부서 22개를 만들고, 진짜 지방이라고 하면 그냥 옛날 지방만 생각하면 안 돼. 서울이나 좀 큰 도시들, 그러니까 수원만 해도, 오산은 이제 그게 없지만 구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경기도가 있고 그 밑에 뭐 시 또는 군이 있잖아. 근데 시도 뭐 이제 서울시로 할게. 근데 워낙 크니까 시 안에도 또 그 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동으로 오산시 무슨 동 하기 전에 중간에 구가 있어. 워낙 크니까 그래. 선생님이 있었던 데도 그래. 서울도 뭐 동작구, 관악구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이런 거 있잖아. 수원도 있지 않나? 장안구, 팔달구. 그냥 그 구 아래 동이 있는 거야. 행정구역.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도라는 얘기는 여기 서울은 여기 특별시잖아요. 근데 수도에서도 수도가 너무 크니까 구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건 서울 같은 경우, 이건 서울을 얘기하는 거야. 서울을. 여기는 일반 지방은 그냥 바로 동으로 돼 있겠지. 일반 지방은 작은 동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 5부라는 얘기는 저기야. 서울시에서 동 사이에 구가 있는 거야. 5개의 부, 통치하기 편하게끔. 지방은 5방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있는 것처럼 5개의 방, 5방이라 그랬어. 이때는. 지금은 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재정비한 거야. 그리고 역시 불교를 다시 장려해. 자, 불교는 원래 이제 믿고 있었지만 다시 이제 불교를 좀 중흥하려고 하는 거야. 불교를 더 열심히 믿자 이런 거지. 우리가 종교적인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뭐 이제 그것도 했고 불교를 더 장려했다는 증거가 있어. 또 일본에다가 파견해. 백제는 일본하고 되게 친하다 그랬어. 자, 일본에다가 파견한 스님이 노리사치계예요. 좀 이름 이상한데 노리사치계를 이제 파견을 했어. 근데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백제 보면 흑치상지 뭐 이런 애들이 나와도 나중에 놀이사치개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백제가 워낙 문물이 뛰어나고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유학을 오거나 이렇게 백제로 건너와서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이제 복수해야지. 나라 이제 힘이 강해졌어. 불교까지 장려해가지고 나라 힘이 이제 다시 강해졌단 말이야.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이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빼앗긴 한강을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고구려가 아직도 강해. 물론 장수왕 이후부터 무너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구려는 고구려야.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라하고 손을 잡아. 신라의 진흥왕. 원래 신라하고는 친했잖아. 동성왕 때도 결혼 동맹을 맺었고 그다음에 여기 비유왕 때도 나제 동맹을 맺었잖아. 그 정도로 신라랑 되게 친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랑 손을 잡는데 이때 6세기네. 6세기. 6세기의 전성기는 신라라 그랬고 그때 왕은 진흥왕이야. 그래서 진흥왕이 등장했네. 진흥왕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 한강을 뺐습니다. 자, 빼앗았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한강을 백제랑 신라랑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을 빼앗았어. 여기가 이제 한강이야. 이제 한강 여기 이제 두 개 상류지. 북한강, 남한강이야. 뭐 인진강, 예성강 흐르고 여기 한강을 했을 때 신라는 어딜 차지했냐? 이 상류 쪽을 차지했어. 상류 쪽. 여기가 신라가 차지한 데야. 백제는 여기 하류 쪽을 차지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류가 좋을까? 상류가 좋을까? 하류가 훨씬 더 좋지. 한강이라고 했을 땐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라가 막상 같이 손잡고 열심히 싸웠는데 보니까 지금 뭐야? 이거 완전 시골 땅만 주고 니네는 되게 좋은 땅만 차지했네? 해가지고 신라 진흥왕이 열받았지. 그래서 배신 때려가지고 공격해서 여기도 신라가 이렇게 먹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신라가 다 차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신라의 땅이 이때 6세기 때 보면 이게 신라잖아? 그럼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다 신라 땅이야. 한강 뺏어가지고.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왕이 진짜 열받겠지. 열받아서 이런 배신자야! 해가지고 얘를 때리러 복수하러 간단 말이야. 물론 이제 정확히 간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응원차 가는데 이때 실수했어. 이제 가는 길에 신라의 병사들이 매복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이제 자신감이었을까? 군사 몇 명밖에 안 데리고 이제 간단 말이야. 가고 있을 때 이제 신라 장군들이 이제 신라 병사들이 매복해 있었겠지. 그때 이제 잡아가지고 성왕 목을 베어버려. 베가지고 이제 몸은 백제로 돌려주고 머리는 안 돌려줬어. 되게 치욕스럽지. 그때 진흥왕이, 사실은 이제 모르겠지만, 나도 그냥 들은 얘기여가지고, 이제 진흥왕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 계단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의자야. 진흥왕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왕 머리를 여기다가 묻어놨대. 계단에다가. 그럼 신하들이 인사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밟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을. 얼마나 치욕스럽겠니. 그치? 그러니까 백제가 이 이후에는 신라랑 이제 전혀 친할 수가 없어. 이때부터는 신라하고 백제하고는 진짜 최악의 관계가 벌어져. 근데 신라는 진흥왕 이후부터 조금 위기에 처하거든. 백제가 다시 강해져. 성왕이 다음에 뭐 이덕왕, 해왕, 무왕, 의자왕, 특히 이제 의자왕 때 해동 증자라는 별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다 동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지. 거기에서 진짜 증자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신라의 40개 성을 빼앗고 그래. 이 사건 때문에 그래. 이 사건 때문에 친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은 거지. 요런 이제 스토리. 그래서 이제 결국 어쨌든 이때 성왕 때는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554년 6세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백제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